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많이 쉬어 있죠.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이미 목소리가 완전 정말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쉬어버려가지고 오늘 촬영을 못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노심초사했었는데 다행히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목소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쉬는 동안요. 드라마를 조금 열심히 챙겨봤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드라마를 제가 이번에 본방 6회였죠? 6회까지 쭉 챙겨봤는데요. 그 드라마 속에서 어떠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자마자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똑같은 책을 꺼내서 한 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 그 김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바로 그 고전 문학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셨겠지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이 변신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만한 아주 짧은 소설이고요. 읽어보지 않으셨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다라던가 아니면 작가의 이름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중에서도 이 변신이라는 작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짧아요. 이 얇은 책 중에서도 한 요 정도 분량? 요 정도 분량이 되는 소설이기도 해서 정말 짧게 읽을 수 있지만 읽고 난 이후에 생각할 거리가 이만큼 한 며칠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소설이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책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작가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쓴 프란츠 카프카는요, 체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독일계 유대인이기도 해요. 이제 아버지는 의류업 쪽에서 종사를 하셨다고 하고요. 어렸을 적 카프카는 무언가 그런 창작 활동에 몰두를 하고 싶어 했지만 이런 유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법학을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 14년 정도 근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근속 기간 동안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을 계속 병행을 했다고 해요. 정말 근면성실의 아이콘이 아닐까 싶은데요. 프란츠 카프카는 가장 유명한 말이 또 하나가 있죠. 소설은 나의 마음속에 얼어붙은 바다에 던지는 도끼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장이 너무나도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은 도끼다 라는 또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 또 출간이 되기도 했었죠. 저는 이 얼어붙은 내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던가 편견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가진 고정관념을 뜻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이라던가 편견들을 조금씩 깨부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소설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프카의 소설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재밌게 느꼈는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일단 줄거리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첫 문장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이 변신이라는 소설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첫 문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레고르 잠자라는 인물이 벌레로 변신을 한 상황이 나옵니다. 벌레로 변신을 했을 때 가족들은 걱정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그레고르 잠자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가족들은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점점 그레고르 잠자를 쓸모없는
어떻게 처리를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처치 곤란한 인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가족들이요, 이 그레고리 잠자를 쓸데없는, 이제는 처리해야만 하는 인물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에게 공격을 당한 그레고리 잠자는 갇힌 방 안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줄거리 소개가 후다닥 지나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해석 아닌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소설을 읽을 때 항상 제목 밑에 물음표를 쳐두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소설을 다 읽은 후에 왜 이 작가는 이 소설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물음에 대답을 하는 것인데요.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 두 가지 대답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소설의 내용, 그레고르 잠자라는 주인공이 벌레로 변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39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짤막하게 나와요. 사람들이 익숙해졌던 것이다. 식구들이나 그레고르 역시도. 식구들은 돈을 감사하게 받았고 그는 기꺼이 가져다 주었으나 특별한 따뜻함은 더 이상 우러나지 않았다.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신하기 전부터 이미 변신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레고르 잠자도 가족들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마음으로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었고요. 가족들은 그런 그레고르 잠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면서 가족끼리 도란도란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면서 그레고르 잠자도 정말 당연하게 무미건조하게 돈을 가져다 주고 가족들도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아마 이런 포인트 때문에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세 가지 장으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가족들의 태도 변화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레고르 잠자가 변신이 되어서 허둥지둥 방에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시점에서 모든 가족들은 걱정을 합니다. 몸이 많이 아픈 건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왜 출근을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요. 이때 여동생만큼은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레고르 잠자의 회사 매니저가 찾아왔을 때도 가족들은 우리 아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두둔을 해주는데요. 이제 매니저가 해고를 통보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가족들은 점점 그레고르 잠자를 처치 곤란한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나마 여동생만큼은 여전히 자신의 오빠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챙겨주고요. 애써 모른 척하면서 짐짓 놀라지 않은 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어울리려고 했던 그레고르 잠자는 결국에 눈에 띄게 되고, 이 가족들은 결국에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 그레고르 잠자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며 자신의 오빠가 아니며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는, 쫓아내야 하고 처치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처치해야 하는 벌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도의 변화가 이제 점점 바뀌는데요. 이렇게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인물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가 변신한다라는 뜻, 그런 뜻으로 제목이 벌레가 아닌 변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안 읽어봤다면 제가 아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변신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소설의 첫 부분부터 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그레고르 잠자는요, 자신이 벌레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출근을 해야 하는데 기차 시간을 놓쳤고, 어떻게 하면 다음 기차를 탈 수 있고, 내가 늦은 것에 대해서 상사는 나를 이해해 줄까? 라는 걱정을 계속 합니다. 결국 이 직장 상사는 집으로까지 찾아와서 계속 회유를 하지만 결국에 나갈 수 없는 그레고르 잠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이
그레고르 잠자가 정말 벌레로 변신하였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라기보다는요. 어떠한 이유로 그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이 되어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더 씁쓸했던 부분은요. 책의 19페이지에서 그레고르 잠자를 찾아온 매니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길 바랍니다. 또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장사꾼들은 약간 몸이 불편한 것쯤은 장사를 생각해서 매우 빈번히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현재 사회가 너무나도 많이 그려졌습니다. 돈이라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 필수 불가결한 것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편하게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무언가를 입을 수도 없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들 우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뒤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자고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죠. 지금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먹고 싶은 것을 덜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아요. 이런 모습은 소설에서도 언뜻 비춰집니다. 그레고르 잠자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가족들끼리 모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뉴스를 신문을 안락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읽으셨고요. 어머니는 옆에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르 잠자가 이제 벌레로 변한 이후에 이 세 가족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런 모습이 아예 사라집니다. 정말 침묵 속에서 지내는 가족이 되어버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비춰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을 더더욱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아까 말한 제목이 왜 변신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아마 이 변신이란 것은 우리 지금 사회에 있는 개개인 모두가 벌레로 변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레고르 잠자의 가족으로 변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란츠 카프카 소설 같은 경우는 정말 전부 다 재미있었던 소설이었고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특히 재미가 있었고 제가 계속 읽고 여러 번 읽었던 소설이었습니다. 특히 어느 순간 내가 돈이 목적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계속 저를 일깨우기 위해서 읽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은 저에게 있어서 도끼 역할을 해주는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전문학을 리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전공으로 또 배우셔서 더 많은 부분을 해석하고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뷰를 감히 하지 못했었는데요. 저의 공간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이렇게 고전문학이 나오니까 더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드라마가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조심스럽게 추측도 해보면서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드라마에 나오는 책이 있다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무언가 본인만의 해석을 가지고 또 드라마와 함께 보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독서 시간 그리고 드라마 시청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우셨거나 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세요.